안녕하세요. 김인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숲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산에서 뭘 재배해서 뭘 수확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산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혼까지 숲에 있다, 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숲에서 힐링도 하고 그 출생기 때는 그 태교, 숲태교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기들 유아숲 체험도 하고 또 청소년기 숲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더 산악 자전거도 타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면 숲에 가서 살고 싶어서 통나무집도 짓고 살고 싶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으면 이제 힐링하러 숲에 찾아가고 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린 영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 묘에 가서 이제 절도 하고 여러 가지 조상님들한테 어떤 그런 역할, 행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혼한테 우리 지금 보면 수목장이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산에서 이렇게 좀 머물러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요람에서 영혼까지가 우리 귀산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업을 좀 창출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뭘 할까 이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촌 창업 정보해서 지금 이제 1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창업 성공 전략하고 창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귀산촌 창업에 대해서 성공 5단계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걸 짜놨어요. 근데 1단계는 숲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숲, 산, 그리고 교육. 지금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죠? 교육을 받으시고 또 자격도 취득하시고 또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좋아요. 근데 성공한 분, 실패한 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2단계에서는 나하고 가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귀산촌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족이 같이 올까? 이런 것도 좀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겠나? 자본, 내가 귀산촌 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지? 또 어떤 업종을, 그 업종 중에 이제 어떤 아이템을 내가 할까? 그리고 그런 게 정해졌으면 그런 걸 하는 운영하는 집에 가서 실습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노하우를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는 사업 계획을 하시고 또 자금 계획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원,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사람은 몇 명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인원 계획도 세우시고 기업의 형태, 개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법인, 또 협동조합 이런 것들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4단계가 회사 설립이에요. 그리고 회사 설립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든가 임차를 하든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정해졌으면 설계를 본인이 구석구석 그림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 위치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5단계 사업 시행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 또 아셔야 되겠죠.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기에 올 것인가 또 얼마를 매출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계획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개선 방안도 여러분들 스스로 도출해내셔야 돼요. 이제 창업 성공 전략 학습 내용은 숲에 대해서 또 산림의 역사에 대해서 임업에 대해서 또 임업이 미래가 있는지 또 임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하지 또 소득 창출은 어떻게 할까? 그럼 지원 제도는 뭐가 있지? 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요걸 내용으로 하고 목표는 숲과 산림의 역사 알아보기
또 임업의 미래 전망과 임산물의 종류, 또 재배 기술 익히기, 이런 건 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임업인 지원제도 알아보고, 소득 창출 계획 세우기, 또 귀산촌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준비하기. 그 다음에 사례는 제가 이제 양봉, 감, 또 관광, 산마루, 뭐 흰민들레 이런 종류를 가지고 그 사업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숲, 가을 숲이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숲인 것 같은데 여름숲. 숲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휴양도 하고 치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거주도 하고 소득 창출도 하고 아까 회귀 공간이라고 그랬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숲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미생물도 있어요. 그 식물은 생산자, 동물은 소비자, 미생물은 분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생물이 거기서 살면서 같이 공존, 공생하는 그런 공간이 숲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숲에서 6차 산업, 지금 6차 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숲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의 역사. 우리나라 과거에 이 산림은 이렇게 헐벗은 산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산은 여러분들이 귀산촌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산이 됐어요. 그 산을 만드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3년에 치산 녹화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나무 65억 그루를 심어서 그걸 성공적으로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 독일, 영국,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를 조림 성공국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숲에 가서 산에 가서 뭐 산림 융복합 경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 숲을 보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올 수 있는 것도 이런 살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이 뭘까? 여러분들이 임업 지금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닌 다른 법규 강의하시는 분이 아마 이런 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업은 각종 임산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살림을 경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임업은 뭐 임산물뿐이 아니라 산에서 아까 힐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관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임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임업의 미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임업 교육을 받는데 미래가 없다고 하시면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맨 밑에 여기 보시면 그 산림 기본 계획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살림, 복지살림, 생태살림을 실현해서 산촌과 도시로 이어지는 숲 공간을 구축하고 숲속 대한민국 만들기를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그 산림청에서 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임업 쪽에 좀 귀의하시면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임업진흥원 5개년 발전 방안을 2019년 11월 26일 날 발표했는데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이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임업인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5대 과제가 임산물 소비 유통 확대 및 임업인 맞춤형 교육.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임업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목재 품질 관련된 부분, 또 산림 병해충 관련된 부분, 또 탄소 배출권 상세. 아직 이게 뭐 확실하게 지금 그 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딱 정해지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산주들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우리 산주들은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래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업인들한테는 그 산에서 어떤 소득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산소는 그냥 뭐 내가 그 힘을 들여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소득이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미래가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산물이 뭔지 여러분들 이건 누구한테 묻고 하시지 마시고 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임산물 수업이 있을 거예요. 강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강의도 진흥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재배 과정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재배 기술도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업을 해서 소득 창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시래기 여기 올려놓은 게 저 시골 충남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17번지가 제 본적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 시래기 밭에서 그 겨울에 김장하기 전에 이제 배추 따가고 무 캐가고 하고 나면 그냥 밭에 다 썩어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래기가 얼마나 좋은 그 상품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득 창출할까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원을 뭐 어떻게 가공, 유통, 판매도 하고 그 휴양, 교육, 치유, 관광, 체험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상품을 계속 신상품을 여러분들 스스로 개발을 해서 또 신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 산림 자원이나 뭐 임산물 이런 거에 부가가치를 높여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솔방울 보이시죠? 나무 뭐 저기 잘라진 거 이런 것도 지금 상품이 돼요. 산에 가면 솔방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솔방울을 저렇게 해가지고 팔지? 그런 거 저는 뭐 어릴 때 지천에 솔방울 이런 거 있어서도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런 자연물, 임산물을 가지고 뭔가 다 만들어서 지금 이 액자도 나무 가지예요. 나뭇가지 가지고 저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지금 킨텍스에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더라고 보니까 저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스스로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쪽에 골프채 들고 계신 분, 저 골프 치는 게 호두예요. 호두 가지고 저렇게 그 응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좋은 거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 가치 있는 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나무 그 잘라진 거 가지고 이제 다 옆에 껍질 벗겨내고 각가지 모양이 다른데 쌓기놀이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하면서 찍어본 거예요. 근데 요즘 애기들 무슨 장난감 유해물질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많죠. 근데 저 목재는 유해물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그런 그 자재, 나뭇가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상품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농업 쪽보다는 제가 이제 보면은 약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회의하면서 농업인은 되는데 임업인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업 쪽에서 좀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걸 받아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지원제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으시니까 교육도 받고 또 자격 요건 뭐 지금 임업 후계자 되려면 교육 40시간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 요건 갖추고 또 여러분들은 찾아보고 물어보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갖춰 나가시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뭐 공모 사업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바로 직전 연도 직전에 받은 선배 임업인으로부터 조언받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나는 서류 잘 작성하니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작성해서 그냥 떡 내지 말고 바로 전에 지원받은 분은 어떤 서류가 뭐 미흡해서 뭐 보완됐다거나 뭘 어떻게 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받는 게 가장 최신 자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해야 좋을까? 지원 대상 선정을 할 때 누구랑 같이 신청하는 게 유리하지? 이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참 예를 들고 하기가 이렇게 시간상 좀 수월치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농업법인 10억 자본금 10억짜리 농업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마루를 그 생산을 하는 업자야. 근데 내가 우리 그 산마루 박스 지원해준다고
시청에서 아니면 군청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나는 뭐 박스 지원해주는데 5천만 원 신청을 했어. 근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별로 많지도 않고 뭐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마을에서도 또 산마루를 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 5명이 같이 가서 우리도 그 좀 박스 같이 만들어서 하게 그걸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공서 담당자라면 그 자본금 10억짜리 법인 나를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을 사람 5사람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직접 물어보면 다 마을 사람 5분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그 관할 관청에 어떤 그 지원 사업,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지 매일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담당하는 관청의 담당자하고 좀 친해지면 그런 그 사업이 나오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뭐 그 넣어보실래면 넣어보세요. 뭐 그쪽만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보를 좀 입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할관청 담당자하고 친해지기 또 보존지 융자인지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보조 사업이 있으면 여러분들 열일 다 제껴놓고 신청을 하세요. 보조 사업은 안 갚아도 되는 거고 융자는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 구분 잘 하셔서 융자를 받을 때는 내가 사후관리 이자도 잘 내고 원금도 잘 갚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서 그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자 싸니까 신청했다. 못 갚으면 그건 다 뭐 경매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지원제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 농업인의 자격 조건, 임업인의 자격 조건 있으시죠? 요거는 다른 분들이 아마 강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면적으로 보면 농민이 되려면 1000평방미터,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업인은 3000평방미터, 3만 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1년에 90일 이상 종사해야 되고 또 판매액, 농산물이나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심어서 뭐 그 임업인으로 임산물로 봐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되는 품목이 79종이 있어요. 근데 이건 품목 강의하는 쪽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사례를 지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지금 양봉을 하시는 사례인데 그 굉장히 좀 잘 하셔요. 제가 아는 분인데 양봉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어요. 이분인데 지금 로얄젤리가 특화 사업이시더라고요. 근데 농협에 다니면서 이제 이걸 배우셨대요. 배워가지고 그 거의 뭐 1년 동안 이 그 생산하는 곳에 가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로얄젤리 만드는 거를 노하우를 배워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거 사업계획서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연락처나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이분한테 물어보시고 싶으면 그때 이제 제가 전화번호랑 다 공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산머루 40년 동안 그 파주에서 산머루 농장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멋있게 산머루 가지고 잼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거기 뭐 또 영화도 찍고 아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와인 창고, 영화 찍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농장에서 뭐 산머루 재배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어떻게 상품화,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까? 가치 있는 상품으로 플러스 알파가 뭘까? 요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흰민들레,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이천에서 흰민들레 가지고 그 가공 판매 이런 걸 다 하시는데 이천에 가서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그쪽 마을에 계신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그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증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봉감, 충남 보령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처음엔 이렇게 벌판에 집만 이렇게 덩그렇게 짓고 감나무 심어놓은 거 조그맣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울창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천 해수욕장 여름에 아이스 홍시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가서 팔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보면 식초,
식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감나무 밑에 그늘지잖아요. 그늘에서 잘 자라는 그 식물들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명이나물 장아찌, 곰치 장아찌, 뭐 또 능계승마 작년에 갔더니 능계승마도 굉장히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능계승마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득 창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제 이제 고향 광천, 홍성군 그 광천인데 아주 산, 오서산이라고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근처에서. 근데 그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이렇게 식당도 운영하시고 할머니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쪽 산에서 나는 그런 그 먹거리 판매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락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 창출을 하시더라고요. 관광마을로 또 운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원예 치료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이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자료만 제가 얻고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여기 꼭 가서 직접 뵙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면서 단기소득 임산물 제가 보여드리고 그 자세하게 강의는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 농산물하고 임산물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밑에서 맨 밑에서 그 마지막에 두 번째 밀크시슬이라는 거 있죠. 밀크시슬이 그 원산지가 외래종이기 때문에 밀크시슬은 지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지원 어떤 걸 재배하려고 하면 지원이 되는 품목인지 안 되는 품목인지 이게 임산물 쪽에서 지원이 되나 아니면 농산물 쪽에서 지원이 되나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품목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 재배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아니 누구는 뭐 보니까 가공하는 그 가공 끓여내는 뭐 짜는 그런 기구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는데 나도 밀크시슬을 잘 재배했는데 그것도 하고 싶은데 난 안 해준대. 왜 그러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우리 농산물 쪽에 들어있지도 않아. 그럼 농업 쪽에서도 안 해줘. 또 임산물 쪽에서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임업 쪽에서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그 품종이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보셔가지고 물론 그런 거 뭐 지원 안 받아도 뭐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될 수 있으면 뭐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